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3월 7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제목에서 뭐 보셨겠지만 저는 오늘 한 점심 무렵인가 좀 점심을 좀 늦게 먹었는데 제가 가끔 가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소식을 봤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놀라고 근심스러워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예. 자,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탄핵이 어떻게 보면 큰 변수가 생긴 건 분명해요. 기본적으로는 탄핵 인용에는 저는 큰 영향은 못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금 뭐라고 할까, 중도층의 여론조사 같은 결과도 나오는 것처럼 제가 봐서는 뭐 한 70% 가까이가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30%의 힘을 가지고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다. 이번에 그 어떤 연료가 충진된 부분이 있다. 현재 결과와는 무관하게 저는 그런 점을 사실 좀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나오는 반응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듭니다. 예. 자, 일단 그가 밖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큰 일이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뭐 미래를 맞추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니까요. 생각의 폭을 넓히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쭉 연합뉴스 쪽에서 되게 우호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있죠. 윤석열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제일 밑 아래 것입니다.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되자 구치소 앞 지지자들이 집결했다. 그래서 이유와는 상관없이 일단 구속을 한 게 잘못이다. 공수처가 민주당하고 손을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예. 근데 가운데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뭐 전 국민의 관심사고 세계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했는데 구속 기간이 지나서 구속 기소를 했다. 즉 시간으로 계산을 했더니 이제 검찰은 날짜를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구속 기간이 지나서 기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준 거예요. 구속이 적법하지 못하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벌써 의혹이 나오고 있고 야당 일부에서는 제기하는 분위기도 있죠. 검찰이 일부러 이런 빌미를 제공했다. 그들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건 이해하기 좀 어렵다. 자, 그래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러면 전부 다 윤석열한테 충성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정부 부처보다는 조금 더 그렇겠지만은 간보기,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미를 조금씩 주는 겁니다. 주면서 나는 또 이쪽 방향에 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은 대선이 와서 탄핵이 되고 대선이 와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되 또 옛날에 정리를 못 잊어서 거기도 양다리를 걸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활용했다. 자, 이것은 구속 기소장을 낸 사람 뭐 검사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이 나오느냐 검찰 내부에서 이 말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가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지금. 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과연 석방으로 연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제가 바라건대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수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그가 구치소에서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 거고 연합뉴스에서도 그런 이제 기사를 실고 있죠. 제일 위에 걸 보면은 제일 늦게 나온 겁니다. 현재 큰 영향 없을 것. 이게 사실은 팩트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가 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구속 취소가 됐다는 게 법적인 구속 요건이 안 맞아서 구속 취소가 된 게 아니잖아요. 원래 구속 취소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구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사람이 인신을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구속을 했는데 구속 사유 중에 하나가 구속 기간 동안 변경되는 경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 구속 취소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예외적인 거예요. 구속 기소를 한 검찰의 실수로 취소가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구속의 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거예요. 재판에 영향을 줄 요인도 아무것도 없어요. 검찰이 바보짓 했다는 것 빼고는.
그건 당연히 헌재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분위기는 그렇다. 이 분위기를 이용 안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그것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지금 기미가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려하는 바이죠. 자, 이거와 연계가 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오폭 사건. 오늘 조금 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국방부 자체 조사로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볼까요? 폭탄 8발 떨어졌고 두 대가 각각 4발씩 해서 8발 떨어뜨렸고 오늘 저 내용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군인 피해자가 부상자가 추가됐지요. 제가 근처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지도 보고 군부대 많이 있다고. 거기도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는 좌표 입력이라고 나오는데 좌표 입력만 따지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실수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있을 리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저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 같이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서 그 좌표를 잘못 입력해 준다는 것은 바로 민간 지역에 포탄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예, 아니 포교 연습장에 제대로 떨어진 탄들도 도비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도가 애매하게 맞으면 신관 부분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뭐 바위 같은 걸 맞게 되거나 이러면은 포탄이 튀어요. 여러분 해상 사격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예를 들어서 20mm 기관포나 30mm 기관포 해상에 표적을 놓고 연습 사격하는 장면은 유튜브에 아주 많습니다. 그거 보면은 상당 부분의 탄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에 맞고 튀어요. 그게 도비탄이거든요. 항공탄이나 화포로 발사하는 탄도 도비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고 튀어서 몇 킬로 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 바깥으로 날아가서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까지도 있기 때문에 아예 폭격 지점 자체가 잘못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좌표를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잘못 불러줬거나 받아 적는 사람이 잘못 받아 적었거나 이건데 각 비행기별로 줄 테니까 이렇게. 자, 그런 의문이 먼저 있고요. 그게 과연 발생할 수 있는 일이냐. 예. 그리고 비행하는 동안 초동사가 최소한 그들의 어떤 업무 지침에 2번 정도는 확인하게 돼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육안으로도 확인하게 돼 있다. 3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성진 훈련장의 모습이 확실하고 이것은 저공으로 떨어지면서 이거는 멍텅구리 폭탄이니까 저공으로 떨어지면서 조종사 목표물을 육안으로 거의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무슨 로켓 추진도 아니고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3번째 육안으로 식별하는 건데 그게 식별이 안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 전문가 의견도 있더라고요. 얼핏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불가능이 왜 생겼냐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의 실마리가 좀 나옵니다. 자, 좌표 입력을 실수를 해서 그대로 떨어뜨렸다. 그걸 믿어준다고 치자. 근데 2번째 비행기는 좌표가 제대로 돼 있었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봐서는. 근데 1번 기를 따라서 2번 기도 같은데 폭탄을 투하했다. 이거는 더더욱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 거예요. 더더욱.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연합뉴스가 다른 보도에 제가 캡처를 하나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휴전선에서 20-3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건데 포천이죠. 예. 조금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잘못하면 그러면 좌표를 조금만 잘못 찍어줬으면 엄한 데 가서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은 휴전선을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 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좌표대로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표를 예를 들어서 북한을 찍었다. 그럼 그게 날아갔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맞지? 틀렸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의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친윤적인 색깔이 강한 연합뉴스에서 이런 자막을 뽑았습니다. 하마터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작년에 북한발 삐라. 또 당연히 우리가 먼저 삐라를 보내서 북한에 오물풍선을 보냈죠. 그걸 핑계 삼아서 남북 간 군사 합의를 파기했고 그 다음 NLL 쪽으로 포탄 사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파치 헬기를 무장을 시켜서 NLL에 바짝 붙여서 연습 비행을 하게 됐고, 심지어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라고 합참이 지시까지 했어요. 갈수록 북한이 반응이 없으니까 갈수록 예민해지면서 더더욱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을 만큼 밀어붙인 거잖아요. NLL까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북한 영토 내를 공격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에스컬레이션 된 거예요. 위기가 폭증한 거예요. 그 과정에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한 부분이 있어요. 초창기에 한 6월 달 정도 파기했을 거예요. 남북 군사 합의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해서, 우연히 발생해서 그게 남북 간의 본격적인 군사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작년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는 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쪽에서 초래한 거였어요. 6개월 동안이나 몽골의 정보사 요원 파견한 거 포함해서, 그죠? 미국이 몇 번 길길이 뛰었습니다. 북한에 평양에 무인기까지 보냈었죠. 삐라뿌리러. 그때 미국이 발칵 뒤집어져서 커트 캠벨 동아시아 담당하는 부장관이 들렀다 갔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갔어요. 그래서 미국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추이를 우리 어떤 언론보다 면밀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어준한테 그 제보한 사람, 한동훈한테 제보를 한 사람이 좀 미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서부지법에다가 난동을 부리는 세력들이 있죠. 일부지만 있습니다. 그죠? 그런 세력이 군에도 당연히 있겠죠. 검찰에도 있겠지요. 저는 예전에 한 달 전인가 강원도 어디 원주인지 춘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검장 여자였어요. 윤석열 조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다. 군에도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군에 있는 세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묘하게 이거와 윤석열의 구속 취소는 하루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 헌재 인용이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됐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헌재가 인용을 하는 것은 100%예요. 탄핵을. 근데 그거를 수긍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렇다 하시면. 그런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확신을 하게 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연합뉴스 TV에서 나온 건데 속보로 처리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그 스푸트니크하고 이 뉴스를 보고 스푸트니크하고 타스 통신을 가서 봤더니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러시아 외무부를 직접 찾아가서 볼 수도 없고 러시아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보도가 맞다고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러시아. 이게 이제 외무부 대변인 여자죠. 러시아.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포천 오폭 사고에 입장을 냈는데 무기 위협 좋은 결과 없어. 이걸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북한에 대한 위협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장황하게 말씀드린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던 그 위협의 연장선에 있다고 러시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미국도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입항을 해 있고 내일 모레부터는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 프리덤 쉴드 훈련이 시작하게 돼 있고 작년보다 훨씬 큰 규모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거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작전들이 한 달 전부터 시작된 게 제 눈에 관측이 돼요. 이 보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어제 오폭 사건도 한미 연합훈련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한 연습이었거든요. 야, 이 전체적으로 말이 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미국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도 급 긴장하고 러시아도 급 긴장하고 있다. 미군이 파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런 게 러시아 입장이라는 거예요. 너 마음 단단히 먹었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인용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바람을 밀어붙여서 탄핵 인용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제가 밥 먹다 다른 분들의 표정으로서 우리 민심을 뭐 대충 읽었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무위키 뉴스가 있더라고요. 코스피가 오늘 윤 구속 취소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주가가 빠졌다. 코스닥도 하락했다. 이겁니다. 내일 모레 되면 환율도 아마 오르겠죠. 원화 가치 또 떨어지겠죠. 이거 굳이 외신 볼 필요 없어요. 경제 안 좋답니다.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계는 뭘 원하고 있느냐. 예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내란 사건 이후로 그 사건 자체가 한국 경제에 끼친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경제계에서만큼은 빨리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대선을 해서 새 대통령을 뽑는 게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윤석열의 특징이 있다. 예. 그 특징이 한 번 더 꽃을 피울 수 있게 빌미가 제공됐다. 이겁니다. 10%, 20%만 지원하더라도, 그걸 지지하더라도 돌이키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오폭 사건이 러시아의 이야기처럼 윤석열의 정치적 생존과 상관이 있다 이러면 이건 큰 문제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기존의 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희한한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것도 미군과 공동연습을 앞두고. 자, 그래서 미국은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 그 참사에 블랙박스를 가져가서 그 상황을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린 게 전혀 없어요. 결론 나온 거 전혀 없어요. 쇳된지 폭파인지. 자,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죠. 자, 이거 핵심은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FS 연습. 이게 3월 10일 날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국군도 1만 9천 명이 관여되는 것으로 했어요. 공동훈련도 숫자가 훨씬 늘어서 16차례 한다고 이 보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한국군의 지금 병력 규모도 큰 편이에요. 거기다가 항공모함이 지금 부산항에 와 있죠. 이 기간 동안. 3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한다는 겁니다. 저는 헌재 발표가 무조건 이 사이에 난다고 봅니다. 헌재 발표가. 윤석열이 이것을 이런 상황에서도 뒤집으려고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치열한 싸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남은 한 1, 2주간. 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예. 이미 담대한 구상을 요구받아서 그게 굴복했을 때 이미 미국의 힘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이번 내란을 기획할 때 미국의 방해 정도는 내가 무릅쓸 각오가 분명히 되어 있었을 거예요.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았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미군이 출동태세 준비를 했다, 평택에서. 저는 그거 전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각오를 했었거든요, 윤석열은. 지난번 담대한 구상 때도 봤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그와 같은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을 직접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북한을 또 찝쩍거리는 방법밖에. 근데 그가 지금 풀려져 나온다? 일단 풀려져 나오지 않게 틀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밑에 칼빈슨 함 와 있는 거는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이제는 여러분 확신하실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탄핵 인용을 앞두고 또 그 뒤로 윤석열이 뒤집기, 무모한,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뒤집기를 시전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으로는 당연히 왜냐하면 그것을 헌재의 결정을 수용 않고 뒤집다기보다는 수용 않고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지난번에 실패했던 한국에서 준전시 사태와 같은 상황이 초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북한과의 분쟁밖에 없어요. 군사적 충돌밖에.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미국 측구들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칼빈슨에다가 한 달 전부터 미군이 성견대가 와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고 있어요. 본 훈련에 앞서서 한 달도 넘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 본 게 이거 관련된 내용을 본 게 그때 2월 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추운데 막 영하 20도 이런데 한미 미국군 공병대가 전방 근처 저기 훈련장에서 영하 20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공병대에 뭐라고 할까 야전 지휘소를 설치하고 그것을 방어하는 훈련을 하는 게 KFN의 얘기 나왔었거든요.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그제 나온 건데 육군 11기동 사단과 한미 공병이 뭐 훈련을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이런데도 뒤집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볼까요? 그런데 아까 주식시장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국내에 있는 다른 세력들은 윤석열에 던진 허물을 벗어 던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허물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다르게 또는 그들이 공무원이라면 국가 이해관계에 역행해서 어쩔 수 없이 했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탈출을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의 무모함은 이것을 다 극복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가장 최근에 제가 관찰한 것이 이겁니다. 삼성이 일본의 의존도를 낮춘다. 삼성전자 반도체 소재 국산화 가속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소재 국산화 다시 가속이에요. 다시 가속. 즉 이 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던 반도체 소재 산업의 국산화 부분이 멈춰져 있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하는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나머지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스톱됐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계속 수입하고 있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행한 태도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걸 벗어 던지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이 말은 삼성전자가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맞득치 않은 부분을 억지로 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돌아서는 거예요. 자, 이걸 뒤집으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무모한 일을 벌여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제주항공 F-16 오폭 러시아의 반응 미국의 반응도 같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렸죠.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소뚜껑이 아니고 자라 대가리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자, 이런 사실은 여러 군데서 드러났어요. 특히 이거죠. 삼부토건 김건희가 검사들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게 삼부토건 회장과의 어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스토리를 통해 성장한 겁니다. 그 삼부토건이 주가 조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거기에 우크라이나 어떤 재건 산업과 관련될 수 있다 뜨면서 거기에 김건희가 관여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최근에 나온 거예요. 예. 자,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까는 거예요. 혹시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올까봐 탄핵을 앞두고. 자, 이런 게 있었고 위에 이철규 의원 아들의 마약 사건 이것도 끝에 가서 얼마 전에 나왔죠. 장제원 지금 나왔죠. 장제원의 탄핵이 인용적으로 나오면 이미 지나간 물이라 그 고소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부각을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는 실세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눈이 시뻘겋게 뜨고 살아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이번에 나오는 건 뭐냐? 다른 분위기를 다 보니까 윤석열 확실히 탄핵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탄핵되기 전에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정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했겠죠 당연히.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탄핵 인용은 인용대로 간다. 그도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음 주에 그렇지만 그것을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군에서 어디까지 관여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태극기하고 성조기 같이 들고 다니면서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군에도 있고 검찰 내부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을 수 있다. 그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은 거의 반이성적이거든요. 지금 봐서는.
바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이거죠. 대왕고래. 이거 뭐 산자부가 제일 먼저 빠져나간 거잖아요. 이것은 내란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죠. 한두 달 됐나요, 이것도? 예, 이걸로 시작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절대 윤석열이 내란 수계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다면 전혀 나오지 않을 이야기.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나오지 않을 이야기가 지금 다 나왔다는 거죠. 자, 이것을 윤석열이 뒤집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작년에 북한에 시도했던 그 여러 가지 수많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북한 평양 상공에 우리 무인기를 보내서 삐라를 뿌린 거, 그리고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원점을 타격해라. 즉 마지막은 뭐냐면은 무인기 같은 경우는 북한 영공 침입이고, 원점을 타격하라는 것은 북한 영토를 공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보다 더 센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헌재의 발표를 수용하지 않으려면, 아니면 그 전이든지 헌재 발표하기 전이든지. 그죠? 헌재는 무조건 탄핵 인용합니다. 그 앞일 가능성도 상당히 크겠네요. 하루 이틀. 그래서 날짜는 하루 이틀 앞에 발표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만약 F-16의 오폭이 윤석열과 상관이 있다면 그와 유사한 일을 북한에 벌일 수 있다. 이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안보실장 만나서 연락했죠. 대북 정책 추진, 북한 접촉 시에 사전 협의하기로. 신원식은 지금 실세가 전혀 아니에요. 그한테는 복이죠. 실세가 아닌 것이. 왜? 계엄에서 발을 못 담궜으니까. 예, 최소한 내란죄로 고통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야, 이 말이 재밌어요. 대북정책 추진에 북한 접촉 시에 사전에 협의하기로. 이건 뭐냐면은 사전에 협의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발 알려다오. 그쪽에서는 알려줄게. 윤석열은 다음 주면 탄핵될 건데. 그 말 10번이라도 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만 하고 오케이 돼서 가야 되는 거니까. 윤석열 너 까불더니 정말 잘 됐다. 그 다음 정부하고는 결이 맞을 것 같다. 대북 지원하면서 북미 종전선언이 남북 통일로 직결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소통해야 되겠죠. 코디가 오히려 잘 돼야 되겠죠. 지금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한 번 더 거는 일이 오늘 생긴 거지요. 이거 심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지난번에 윤석열이 할 때도 실제보다 중앙간부청이나 실제 현장에 있는 병력들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훨씬 더 많이 전파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군데. 그 몇몇을 이용해서는 희한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닥치면 북한이 안 참을 수가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의 오케이 하에. 예. 그런 식으로 일이 전개가 되지 않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이 풀려가는 걸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